자, 지금 나오실 분은 민원연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MBC에서 잘린 분이에요. 잘렸어도 이유 없이 잘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분은 왜 잘렸는지 모르나, 그러나 잘린 이후에 스피커를 만들어서 나름 잘 나가고 계신 박성재 기자님도 같이 나오십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성재 기자님이 아니지, 전 기자님. 네. 이분이 왜 나오셨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거고. 우선 지금 종편이 아수라장이에요. 네. 우왕좌왕. 네. 스탠스를 이렇게 했다가 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막. 여기 욕했다가, 아닌가? 여기 욕했다가. 맞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막,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다도, 맞다. 문재인 씹어야지.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본 것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고국내각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네. 아니, 지금 말이지, 응? 야당, 이제 국가가 불안한 사태에서 야당 지도자가, 응? 중대 결단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고 말이지. 사람들 불안에 만든다고. 네. 막 공격했어요. 조금 있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하야하라. 해버린 거예요. 문재인만 까야 되는데. 안철수 까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똑같은 말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시국이 엄중하다고 막. 한번 보세요. 예. 네. 박근혜 국정파탄 게이트를 대하는 종편 출연자들의 태도, 한마디로 우왕좌왕 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영상 교수, 이영작 교수 두 분의 3단 변신을 보시죠. 정말 충격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죽어야죠.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지 무슨 정치인들이 그 옆에 가서 용기를 내고 조언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얘기해도 수용하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30일 날은 검찰이 가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요. 공정성에도 맞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병우 검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재경 검찰이었으면 갔을지도 모르죠. 민영삼 교수의 3단 변신의 끝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찬양이었네요. 민망합니다. 이영작 교수는 언제는 하야하라더니 이젠 또 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라네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좀 고쳤다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 있게 잘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를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하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밝혀낼 게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네. 그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믿었고 최순실이 믿은 것은 어리석은 죄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멸의 사랑을 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최순실을 갈라치기 하다 유체이탈의 원조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우깁니다. 저 돈을 갖다 35억을 받은 건 최순실이 아닌가요? 정유라가 아닌가요?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서 돈을 뜯었다는 듯이 그건 뭐 법적인 어떤 정황이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기에는 좀 곤란해요.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그 팔다리를 꺾고 그야말로 발목을 꺾어서 흔한 일을 강탈하고 뜯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계속 몰리면서 변념되는 수밖에 없는 것을 같이 단순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옆에 사람을 품어 안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체이탈합법의 원조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조갑재 대표의 한결같은 박 대통령 사랑은 민원연이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분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물었답니다. 더 좋을 사람은 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담삼아 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욕하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욕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여기 모여가지고 상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출되는 시기가 오긴 옵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냐? 더구나 지금 핵무장한 북한하고 대결해야 되는 우리의 군 통수권자를 이렇게 흔들어서 국가한테, 우리한테, 내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이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글로 가요. 대통령 감싸기에 뉴페이스로 등장한 장성호 교수와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폐계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영속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정치 질서가 이어지려면 대통령의 권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과를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병우 수사가 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권위도 없고 잘못했다고 매일 하면 국민은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지만 우리 지금 3개월, 2개월 전만 해도요, 절대 최순실의 최도 못 떠드는 게 우리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양심 고백합시다. 잘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할 말이 있었지만, 네, 못했습니다. 네, 전부 다 고백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국회에 그걸 넘겨주고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결국은 다 삐걱거리게 돼 있거든요. 각 당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결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거국 내각, 야당 주도의 거국 내각에 대한 심판 그거를 노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거국 내각을 이제 거부한다고 태세 전환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종편도 다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 자기도 죽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 공을 민주당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나온 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공을 그냥 국회에 던지고 국회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이게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국회 책임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호치를 하는 거죠. 자기들 전략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범죄자를 두둔하는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마지막 발언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할 게 아니라 거국 중립내각을 심판하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야당을 심판하고 그것이 심판하고. 이제 청와대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너무 급하니까 여론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지만 그러나 문재인이 그 표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문재인을 까는 그 하나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보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라고 황태순 씨가 말했잖아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 뒤에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화가 난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폄하하느냐. 이게 너무 분해서 그 유체이탈 화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데 근거 한마디도 못 대고 저렇게 그냥 막말을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 청와대 기자단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질문을 안 하냐 대국민 담화 할 때 대통령 대국민 담화 때 그게 이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박성재 기자 모시고 나왔어요. 청와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죠? 네. 청와대 출입한 적 없어요. 아니? 네. 그거 왜 나오셨어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일단은 정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의 대국민 담화 있었잖아요. 사과. 그런데 두 번 다 그 질문을 하지 않기로 청와대 기자단이 미리 사전에 양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기자의 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당연히 너무 독선과 아집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자단이 완전히 순순히 동의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기자로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이다. 아니, 그게 받아치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받아칠 거면. 집에서도 다 받아칠 수 있는데 왜 거기 모여서. 그러니까, 아니, 속기사를 부르지. 왜 기자들이 앉아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자, 얘기해보세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부 나갈 때 청와대는 안 나가고 정당 출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당에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죠. 네, 뭐 당 대표가 얘기하던 대변인이 얘기하던 서로 이제 막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청와대에서 유달리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지금 정권 들어서는 장관들도 그런 짓거리를 많이 이렇게 행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5명 장관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 무슨 뭐 법안 통과해야 된다고 한번 담화문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담화문 딱 읽고 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기자들이 막 쫓아가서 질문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 후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청와대 기자들 중에서 아무도 질문을 못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생방송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거 저거 욕먹을 텐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을 못 던지는 수준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가까이 왔잖아요. 끝나고 나서 움찔움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해하는 그런. 최순실한테 혼날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와대 기자들이 청와대만 나가면 다 바보가 되고 뭐 병신이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한겨레 기자도 있고 또 뭐 JTBC 기자도 있잖아요. 뭐 왜? 김보엽 씨는 왜 옛날에 청와대 안 나갔었나? 왜? 저도 청와대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간사단이 딱 있는 거죠. 그 미국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은 팩 저널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PACK. 예. 우리말로 하면 패거리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출입처를 중심으로 기자단이 만들어지고 그 대변인이나 공보관이 이렇게 딱 중간에서 기자들과 어떤 자기 장관이나 뭐 이런 공공기관장과의 어떤 이런 거를 주관하는 모든 거를. 그리고 그 룰에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약간 왕따가 되거나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걸 혁파하겠다 그래가지고 기자실 개혁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 시스템이 가장 그 안 좋은 쪽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데가 아마 청와대 아닌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자회견을 좀 유튜브에서 모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야의 대선자금의 공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경선자금도 차제에 함께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대선자금 공개 뒤에 어떤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의 수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 탈군이 중요한 수단인지, 그리고 상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불필요하게 국정혼란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들의 지나친 앞서가는 발언이나 답변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을 마비시키거나 좀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질문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게 원래 정상이죠. 이게 근데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 이 시절에는. 네, 맞아요. 기자 이거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기분 봐도 할 수 없지. 생각해보세요. 그 검찰들 불러가지고. 검사 와야 돼요. 걔들 다 어디 갔어 지금? 그때 질문했던 게 우병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을 하지 않기로 양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럼 기자단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병풍 쓸 일이 없다. 그렇죠. 그게 뭐 기자회견이야. 그 아래층에서 텔레비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거기 익숙해져 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이명박 시작해가지고 8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네.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청와대 나가고 있는 모 기자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좀 아는 기자하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조율이 됐는데 누가 왜 이선 후퇴 얘기 안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약속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우선 기자들 사이에서 저거 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입을 못 하게 되겠죠.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야당 만날 때 노회찬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잖아. 정의당 오지 말라고. 네. 노회찬을 찍어서 얘기했대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약속 대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질문지를 줬대요. 이렇게 미리 기자단이.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영상에도 나오지만 추가로 막 질문이 들어가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또 노 대통령이 좀 말씀이 많잖아요. 많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또 꼬이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그걸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기자단하고 어디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 외국 나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프리하게 이렇게 약속 이런 거 없이 질의응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야 이런 말을 대통령한테 하고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도 익숙해진 거예요. 이 정권에.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예전에 수첩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해봐 소용없다. 예, 내가 질문해봤자 어차피 말이 엉킬 것이다. 대답을 잘 못할 건데 저렇게 해봐야. 예, 난처하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자기 검열 같은 거. 질문을 저렇게 길게 하면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이 큰일이에요 진짜. MBC에서 이제 분위기가 다들 보도하니까 최순실에 대해서 자기들도 보도하고 싶은데 보도를 해봤어야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전화번호도 뭐 안 갖춰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죠. 취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최순실을 취재하려니까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느 신문 기사를 가지고 보도를 만들까 이걸 회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창피합니다. 참 부끄럽고. 그게 근데 이제 MBC 요거가 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글도 막 쓰고 그랬는데 지금 MBC 상황은 강아지로 개로 표현하면은 왜 언론을 막 개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감시견이다, 뭐 애완견이다. 근데 애완견도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빨이 다 뽑힌 상태. 예를 들면 KBS는 그래도 아직 그 으르렁대는 기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잇몸으로라도 물러오는데 재갈을 물려놓은 상태라면 MBC는 이미 이빨이 다 뽑힌 상태다. 내버려둬 물지도 못하는군요. 혀만 남아 있는 거죠. 해고 무효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복직은 될 것 같아요. 제 대법원 남았는데 1심, 2심 100%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빨이 하나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들어가가지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기자를 하실 거라고는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왔던 이상호 씨도 들어갔는데 이상한 부서 막 헤매다가 정직 다시 사표내고 6개월 나왔잖아요. 2번 연속으로 맞고 회사 관뒀죠 그냥. 계속 정직 주는 거 6개월씩. 저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저는 그 최순실 게이트 지금 이 사안 때문에 저희가 내일 MBC 앞에서 또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언론사들이 다 공범이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이제 다 공범이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대부분의 언론 한겨레와 JTBC 빼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따지고 보면 또 몇 군데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그런데 특히 공영방송이 진짜 공범이다. 이번 사태에.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가장 이제 처참하게 진짜 방송을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도 아니에요, MBC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MBC는 신경 쓰지 말자. MBC 그냥 망해라.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셔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도록 우리가 싸워서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이제 JTBC 있으니까 공영방송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 박근혜 게이트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보도하라고 촉구하고 방송사 공영방송사 안에 있는 양심적인 언론인 정말 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싸워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은 작은 움직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저항하다가 또 쫓겨나고 뭐 인사발령 나서 뭐 다른 부서로 쫓겨나고 조금 저항하고 게시판에 뭐 물러가라 글 좀 쓰면 또 징계당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반복돼 있기 때문에 오늘 뭐 MBC 노보가 나왔는데 100 몇십 명이 지난 4년간 이 시사나 이 보도국 쪽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다른 부서에서 쭉 이렇게 해왔던 인사 기록들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씩 우리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요새 이렇게 댓글 보니까 막 니들이 뭐 그래봤자 또 뭐 얼마나 가겠어, 뭐 이렇게 막 조롱하시고 멸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뭐 조롱 받아도 당해도 싼데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검찰 욕 많이 하잖아요. 검세 뭐 그러면서. 예, 근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문정 검사 같이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언론은 너무 이렇게 실망이 크셔가지고 뭐 아니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MBC 내에서 그럼 누구를 이상호 기자 뭐 혼자 하도 나대니까 알아. 근데 MBC에 누구를 그러면 그 기자 빨리 다시 보도국으로 불러서 어떻게 해주라고 우리가 뭐 알아야 하죠. 그런 기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MBC 일단 욕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그렇죠. 요구하게. 지금
JTBC 뉴스를 이끌고 있는 손석희 앵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나왔던 이상호 기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 출연했던 자백의 최승호 PD. 다 어디 사람입니까? 아, 예전에 MBC에 왔다 했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MBC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막강한 방송사였어요. 그리고 그런 방송사였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MBC를 죽이려고 낙하산을 보내고 뭐 방문지 이사들을 막 뉴라이트 집어넣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파업한 애들 막 해고하고 뭐 징계하고 막 정직 때리고 뭐 쫓겨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이빨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저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저희 기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명단을 좀 알려주세요. 불러주시면 내가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장의 빵. 더 이상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는 명장의 손길. 배곡 찹쌀떡, 옛날 팥빵, 리파이, 그리고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가 명장의 맛있고 건강한 빵, 푸린 브레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고 사고 먹고 자고 사고 이너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밝혀낼 게 없다는 게 고민이에요. 네. 그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믿었고 최순실이 믿은 것은 어리석은 죄지 어리석은 거지 그건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불멸의 사랑을 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최순실을 갈라치기 하다 유체이탈의 원조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우깁니다. 저 돈을 갖다 30억을 받은 건 최순실이 아닌가요? 정유라가 아닌가요? 그 좀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전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서 돈을 뜯었다는 듯이 그건 뭐 법적인 어떤 정황이 나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기는 좀 곤란해요.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그 팔다리를 꺾고 그야말로 발목을 꺾어서 흔한 일을 강탈하고 뜯으라고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계속 몰리면서 변념되는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같이 단순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옆에 사람을 품어 안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체이탈합법의 원조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네. 조갑재 대표의 한결같은 박 대통령 사랑은 민환연이 인정하겠습니다. 물었답니다. 그분의 애국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물었답니다. 좋을 사람은 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담삼아 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욕하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욕하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여기 모여가지고 상욕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출되는 시기가 오긴 옵니다. 해버린 거요. 문재인만 까야 되는데. 안철수 까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똑같은 말 했던 사람이, 이렇게 시국이 엄중하다고 막. 한번 보세요. 예. 네. 박근혜 국정파탄 게이트를 대하는 종편 출연자들의 태도. 한마디로 우왕좌왕 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영상 교수, 이영작 교수 두 분의 3단 변신을 보시죠. 정말 충격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죽어야죠.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지 무슨 정치인들이 그 옆에 가서 용기를 내고 조언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해도 수용하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할 바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30일 날은 검찰에 가서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요. 공정성에도 맞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병우 검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재경 검찰이었으면 갔을지도 모르죠. 민영삼 교수의 3단 변신의 끝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찬양이었네요. 민망합니다. 이영작 교수는 언제는 하야하라더니 이젠 또 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라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좀 고쳤다라고 나왔는데 상당히 센스 있게 잘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나라를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하야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결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거국 내각, 야당 주도의 거국 내각에 대한 심판, 그거를 노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거국 내각을 이제 거부한다고 태세 전환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종편도 다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나면 자기도 죽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이 공을 민주당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나온 분이 하는 말이 이제 그 공을 그냥 국회에 던지고 국회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이게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국회 책임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제 코치를 하는 거죠. 자기들 전략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범죄자를 두둔하는, 이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마지막 발언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할 게 아니라 거국 중립내각을 심판하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야당을 심판하고 그것이 심판하고. 이제 청와대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너무 급하니까. 여론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지만 그러나 문재인이 그 표를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문재인을 까는 그 하나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보조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유체이탈 화법의 원조라고. 자, 지금 나오실 분은 민원연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이 나오십니다. 이분은 MBC에서 잘린 분이에요. 잘렸어도 이유 없이 잘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분은 왜 잘렸는지 모르나, 그러나 잘린 이후에 스피커를 만들어서 나름 잘 나가고 계신 박성재 기자님도 같이 나오십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성재 기자님이 아니지, 전 기자님. 네. 이분이 왜 나오셨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거고. 우선 지금 종편이 아수라장이에요. 네. 우왕좌왕. 네. 스탠스를 이렇게 했다가 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막. 여기 욕했다가 아닌가? 여기 욕했다가. 맞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막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다도 맞다. 문재인 씹어야지.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본 것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내각 제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네. 아니 지금 말이지, 응? 국가가 불안한 사태에서 야당 지도자가 중대 결단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하고 말이지 사람들 불안하게 만든다고 막 공격했어요. 조금 있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하야하라. 그때 되면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대통령을 몰아낼 정도냐? 더구나 지금 핵무장한 북한하고 대결해야 되는 우리의 군 통수권자를 이렇게 흔들어서 국가한테, 우리한테, 내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이 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글로 가요. 대통령 감싸기에 뉴페이스로 등장한 장성호 교수와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회계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영속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정치 질서가 이어지려면 대통령의 권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이미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과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병우 수사가 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대안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매일 나와서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권위도 없고 잘못했다고 매일 하면 국민은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우리도 사실은 지금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지만 우리 지금 3개월, 2개월 전만 해도요, 절대 최순실의 최도 못 떠드는 게 우리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양심 고백합시다. 잘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할 말이 있었지만, 네, 못했습니다. 네, 전부 다 고백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국회에 그걸 넘겨주고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면 결국은 다 삐걱거리게 돼 있거든요. 각 당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